8강으로 들어왔습니다. 8강, 9강, 이제 10강은 기본적으로 이 시장 교환의 한계를 다룰 겁니다. 한계라는 건 여기 나와 있죠. 시장 실패. 시장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걸 볼 거예요. 개념과 원인을. 그리고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외부 효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외부라는 말에 이미 시장의 외부에서 뭔가 이루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개념하고, 자, 외부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를 외부 경제라 그러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를 외부 불경제라 그러는데, 자, 이제 이걸 하나하나 볼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장을 통해 거래하면, 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 효율적 배분에 실패한다. 왜? 원인. 그 원인의 대표적인 게 외부 효과다. 이렇게 볼 거라는 겁니다. 마켓 페일러, 시장 실패라는 건 원래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면 자유로이 거래가 되지만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가 되고 자원 배분이 효율성이 달성이 되잖아요. 그럼 시장 실패라는 개념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거, 이걸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레토 최적이 안 됐다라는 거죠. 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즉 초과 공급, 초과 수요, 남거나 모자라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럴 때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해서 균형점을 달성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됐잖아요.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가격이 작동을 제대로 못했다. 가격의 다른 말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거든. 누가 가격을 오르세요 이런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왜 마트 가면 떨이 할 때 보면 가격이 막 내려가잖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야. 네, 초과 공급이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면 이 가격 기구,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앞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 이러면 가격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보이는 손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가격 통제, 최고 가격, 최저 가격제 배우셨잖아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개입해서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보이는 손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초과 공급 남아돌아. 그러면 원래 가격이 인하되어야지만 균형점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데 가격이 인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 구조를 저해하는 요인 또는 완전 경쟁 시장 구조를 확보하더라도 외부성이나 공공재의 존재로 시장 가격 규의 고유 역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일어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격의 기능. 가격의 기능이 뭐예요? 남아 돌면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모자라면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생산량이 뭐 초과 수요, 초과 공급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제 더 어렵죠? 원인을 보면 미시적, 거시적으로 나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미시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성이 깨지는 게 시장 실패라고 얘기했잖아요. 효율성에 문제가 일어났어. 이걸 우리가 보통 시장 실패 이렇게 표현해요.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이 완전 경쟁이 아니게 되면 다 시장 실패인데 우리가 나중에 시장 구조에서 보시겠지만 독점이 나왔다든가 규모의 경제는 시장 구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생산 규모를 늘리면 비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평균 비용인데 정확하게는 떨어지면 내가 싼 가격으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업보다 싸게 파니까 내가 다 잡아먹을 수 있지. 독점이 될 수 있죠. 그런 독점을 자연 독점이라 그래요. 어쨌든 독점이죠. 또는 두세 개만 있는 거야. 과점에서 늘 단합하죠. 뭐 전자산업 보면 우리나라 LG하고 삼성만 있잖아요. 과점이에요. 두 개 있을 때를 복점이라 그러는데 이 과점일 때는 자기들끼리 가격 단합을 할 수도 있다고. 뭐 생산형 단합 이런 걸 카르텔이라 그래.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 정보를 가정하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불완전한 정보, 다른 말로 비대칭 정보. 내가 수요자가 생산자보다 정보를 많이 몰라.
생산자만 유리한 거죠. 그러면 장난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쪽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똑같은 양의 정보를 똑같이 알고 있어야지만 되는데,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양쪽의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완전경쟁시장에 대해서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는 얘기는 독점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 과점이 됐어요. 정보가 비대칭적이에요. 불완전해요. 이러면 완전이 아니라 불완전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러면 시장 실패. 두 번째는 그 파는 재화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설령 완전 경쟁 시장이더라 하더라도 만약에 외부 효과가 있다든가 공공재가 존재한다든가 공유 자원이 존재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깨집니다.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장 구조편에서 완전 경쟁 시장하고 불안정 경쟁 시장을 다룰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장 실패 원인으로 볼 겁니다. 하나하나 다 다뤄볼 겁니다. 이런 거를.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다뤄볼 거는 요 외부 효과, 공공재, 공유 자원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인데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미시적 시장 실패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우리가 아직 거시경제 안 배웠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시장 실패는 뭐냐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빈부격차 얘기하는 거예요. 불공정한 소득 분배.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를 하다 보면 장사를 거시적으로 보면 돈 있는 사람, 자본가는 돈을 뭐 한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벌고 노동자는 돈을 적게 벌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건 거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양극화라,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양극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양극화 문제는 아니 시장에서 거래되면 당연히 효율성만 추구하고 형평성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시장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경기가 변동을 일으켜요.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호황기 불황기가 출렁거리잖아요. 이런 것도 시장 실패예요. 거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실업이 생겼다, 이런 것들은 원래 실업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긴 하겠지만 대표적인 거시적 시장 실패다. 국제 수지 불균형, 무역을 하면 양쪽의 이득이 똑같아야 되는데 한쪽 나라는 흑자를 보고 한쪽 나라는 적자를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밸런스가 깨지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균형이 깨지는 거. 아니 소득에서도 한쪽은 많이 벌고 한쪽은 적게 벌고, 호황기 갔다가 불황기 갔다가 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실업이 생겼다가 또 실업이 안 생겼다가 뭐 이런 문제, 국제에서 흑자 적자 이렇게 깨지는 이런 것들은 거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장 실패 원인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게 거시적인 건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거시에서 주로 다루는 거예요. 근데 미시적인 건지, 미시적인 거는 이제 불안정 경쟁하고 공공재, 공유자원, 뭐 그다음에 외부 효과 요거밖에 없죠. 이걸 약간 구분할 실력이 필요하죠. 요거는 그럼 시장이 실패하면 반드시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개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선하는 역할, 이런 분야를 다루는 걸 재정학이라고 그래요. Public Finance인데 다른 말로는 공공경제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재정학, 영어로는 똑같아요. 이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를 공급해줘야 되고 공기업을 만들어서 재화를 만들어야 되고 각종 규제도 실시해야 된다. 이런 건 주로 미시적 시장 실패를 바꿀 때 하는 거고, 이런 소득 재분배 이런 걸 하려고 누진세를 하죠. 뭐 보조금, 물가 안정, 실업 해소 이런 건 이제 거시적인 거 연결이 되죠. 이런 건 뭐 외울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해를 한번 살짝 해두실 필요는 있다. 자, 그럼 이런 문제죠. 이런 거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 자, 외부 경제가 있으면 미시적이죠. 이건 미시 원인입니다. 비대칭 정보, 불안전 정보, 이것도 미시죠. 공공재의 존재, 이것도 미시입니다. 근데 완전 경쟁은 아니죠. 불완전 경쟁이 실패예요. 불완전 경쟁이라는 건 독점이 됐던가 아니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 자연 독점이 일어났던가,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시장 실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과점이 일어났던가, 과점이 일어나서 카르텔이
형성됐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시적 시장 실패의 원인이 들어가죠. 그래서 3번은 당연히 이거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제 대표적인 미시적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아주 우리가 많이 다룰 게 뭐냐면 외부 효과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externality라고 그러는데 외부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외부 효과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무슨 뜻이냐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시장이에요. 시장 내부, 시장 외부. 일단 아시겠죠? 이때 외부라는 건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의 바깥? 시장입니다. 시장의 바깥. 그러면 시장의 내부에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대가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시장 외부에서는 거래는 이루어져. 교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영향은 주는데 대가에 대한 지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외부 효과야. 천천히 봐보면 시장 경제 내부에서 소비자의 소비 활동이나 생산자의 생산 활동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소비자나 생산자의 선택범에 영향을 미쳐서 무상으로, 요건 중요한 얘기 아닌데 하여튼 요 안에서 뭔 일이 벌어졌는데 소비자가 어떤 행동하고 생산자가 어떤 행동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의 사람한테 영향을 줘요. 편익은 긍정적인 영향이고 비용은 부정적인. 그런데 그게 대가가 없어. 무상으로. 자, 조금 더 쉽게 가볼게요.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죠. 수요 공급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외의 경제주들. 요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고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 편익은 좋은 거, 비용은 나쁜 거죠. 근데 만약에 편익을 발생시켰으면 내가 발생시킨 사람이 돈을 받아야 돼. 근데 비용을 발생시켰으면 보상을 해줘야 돼. 근데 그런 거 없이 간단하게 다른 사람을 제3자를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보상을 해주는 게 없는 거. 그런 걸 외부 효과. 제3자에게 영향을 줘요. 근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요게 외부란 시장 외부입니다. 아주 쉽게만 생각하세요. 거래를 했어. 그러니까 뭐 주고받는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제3자한테 영향을 줘요. 자, 근데 그 구체적인 걸 한번 여기서 지금 다음 걸 볼 거예요. 다음 거. 자, 외부 효과는 이 결과적으로는 과소 과다 생산 또는 그러니까 생산 측면에서는 많거나 혹은 적게 제가 그랬죠? 남거나 모자라면 과소면 과다면 초과 공급을 한 거잖아요. 과소면 초과 수요가 있는 거죠. 남거나 모자라는 상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외부 효과에 의해서. 왠지를 한번 보죠. 근데 외부 효과에 의해서 두 종류가 나와요. 외부 경제라는 게 있고 여기 있죠. 외부 불경제. 이 불경제 대신에 어떤 학자는 이거를 외부 빗자를 아닐 빗자를 씁니다. 비경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외부 경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준 거예요. 즉 편익을 준 거예요. 혜택을 줬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요걸 이렇게 따라가 볼게요. 자, 다른 사람이 요게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화단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엄청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이제 A라는 사람이요. B라는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 여기 화단이 있는데 여기가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 근데 기분이 엄청 좋잖아. 이쁜 꽃을 공짜로 본 거야. 즉,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죠? 요런 생산활동이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람한테 혜택을 줬잖아요. 이 사람한테 얘가 편익을 줬죠. 즉, 혜택을 줬죠. 즉, 긍정적 영향을 줬잖아요. 근데 B가 이걸 보고 A한테 대가를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이게 바로 외부 효과. 그 중에서도 좋은 걸 줬으니까 외부 경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좋은 걸 줬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과소, 앞으로는 그 일을 안 하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천히 골목길 청소를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골목길 청소. 그러면 여기를 아침마다 지나다니는 A, B, C, D, E, F 10사람이 지나다녀. 이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지. 깨끗한 길을 지나. 근데 이건 외부 경제죠. 근데 얘가
왜 외부 경제야? 혜택을 얻었지만 이 골목길을 쓴 사람한테는 대가를 지불 안 했잖아요. 이거예요. 대가를 지불 안 했다가 시장 거래가 안 이루어져. 시장 밖에 있다는 의미예요. 시장 안에 있으면 주고받으면 무조건 대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목길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남 좋은 일만 시켰네? 그러면 그럼 다음날 여러분 같으면 청소해야 안 해? 만약에 이 사람이 10번 할 수 있는데 10번 하실래요? 안 할래요? 10번 안 하지. 뭐 한두 번밖에 더 하겠어요? 즉, 과소하게 생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 경제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과다 생산하는 외부 불경제입니다. 비용을 만들거나 손해를,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그걸 외부 불경제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강물이 있어요. 강물. 우리가 낙동강이라고 하죠. 낙동강. 여기 공장이 들어섰어요. 그럼 공장이 여기다가 폐수를 방류하잖아요. 그럼 이 강물이 오염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이, 낙동강에도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업량이 줄죠. 그러니까 공장이 폐수를 보내서 물을 오염시켜서 어업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장이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상을 안 해준 거야. 남한테 자기 행동이 부정적, 비용, 손해를 끼쳤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어. 그걸 외부 불경제라고 해요. 공장 폐수로 광물 오염으로 어획량이 감소한 거. 느낌이 왔죠? 그런데 얘가 보상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외부 불경제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보상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안 해줘도 되네. 만약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방류량을 줄이겠지. 근데 보상을 안 해줘도 되네 이러면 방류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릴 거야. 그죠? 과다 생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폐수를. 느낌을 또 공부해 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외부 효과는 두 종류로 나눈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걸 외부 경제, 부정적인 걸 외부 불경제 혹은 비경제라고 얘기한다. 이걸 정리해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요거부터 이해해야 되는데 외부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게 돼요. 제가 요거부터 한번 가보면 여러분 사회라는 말은 나 말고 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 플러스 B라는 사람 플러스 C라는 사람의 편익이라는 말 아시죠? 효용이야. 이 사람이 10이고 이 사람이 10이고 이 사람이 10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회적 편익은 얼마냐면 30인 거야. 요 상태가 있어요. 그럼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적이라는 말이에요. 개인. 이 사람이 원래 1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한계를 쓰고 있죠. 요 한계라는 말은 이 순간 이런 말을 썼는데 이 순간에 추가된 이 사람이 소비를 했다고 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소비 측면이고 요 비용이라는 말은 생산 측면인데요. 생산하면 비용이 생기고 소비하면 효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이 어떤 소비를 해서 플러스 5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 사람의 한계 편익이에요. 즉 추가된 편익이 5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소비를 함으로써. 그러면 이 사람한테 5가 추가되겠죠.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추가된 게 얼마야? 30에서 35가 된 게 추가된 게 플러스 5잖아요. 즉 어떤 사람의 추가되는 그 순간의 한계 편익, 추가된 그 순간의 한계 편익은 곧 사회적으로 그 순간에 추가된 한계 편익과 같다. 총편익 부분에서는 이 사람은 이걸 만약에 한계자가 없다 그러면 이 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된 거야. 이 한계라는 말은 추가.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5의 한계 편익이 추가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5만큼 추가가 된다. 자, 그래서 같아요. 원래는. 그죠? 같은데 외부 이 사람이 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일으켜요? 외부 효과. 이 사람이 사적으로 이 사람은 사적인 어떤 소비 활동을 한 거고 이 사람은 어떤 생산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외부 효과를 일으키죠. 물론 각각에 대해서 긍정이면 외부 경제일 수 있고 외부 불경제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결정을 할 때는 사회적인 건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경제인의 가정에 보면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다. 즉 간단하게 내 관점에서 나한테 손해가 안 돼. 이것만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사결정은
오직 얘만 봅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요 사적 외부 효과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의사결정의 기준이라는 거야. 외부 효과 신경 안 써요? 그 얘기는 사회적인 거 신경 안 씁니다. 요걸로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외부 효과인데 요거는 긍정적이죠. 요거는 이제 편익을 준 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요거죠. 긍정적인 거. 요거는 외부 불경제니까 요거는 부정적인 겁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이그젬플 하나 들어보죠. 자,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골목길 청소.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10명.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골목길을 청소하면 10명의 사람이 얘가 A가 있는 게 얘가 사적 한계 편익이에요. 자기가 골목길을 쓸음으로써 뭐 이렇게 편익, 그러니까 만족감이 있다 이렇게 쓰죠. 이걸 생산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 10명은 외부 경제에 의한 편익이죠. 이 둘을 합한 게 사회적 편익인데, 사회적 한계 편익인데, 한계 편익. 자, 이제 제가 복잡하게 자꾸 얘기하는데 쉽게 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골목길을 청소하고 느낀 거와 만약에 느낀 거를 10이라고 해요. 만족감을. 10명 각각도 10이야. 그럼 여기 100이 있죠. 그럼 사회적인 한계 편익은 얼마가 된 거냐면 110이 된 거죠. 자, 뭔 얘기예요? 편익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적 한계 편익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골목길을 A라는 개인이 쓸었어. 거기를 10명이 지나다녔어. 그러면 11명의 편익이 사회적 한계 편익이겠죠. 그 순간에. 지나들인 각각의 순간에.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쓴 A라는 사람이 갖는 게 한계 편익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 외부 경제입니다. 긍정적인 거죠. 사회적 한계 편익이 무조건 크잖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되면 여러분이 요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짓을 할래요, 안 할래요? 줄인다는 얘기죠. 네, 줄여요. 아니, 나한테 내가 쇠가 빠지게 쓸어놨는데 다른 사람만, 나도 만족감이 있지만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키잖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 자, 그러면 뭐 어쨌든 그렇게 이해해 보고요. 자, 요거는 또 뭐냐? 비용이에요. 그럼 이건 정말 생산인데 여러분 자동차 회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 자, A라는 회사 입장에서 이 생산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자, A라는 회사의 생산비니까 이건 사적 한계 비용이죠. 그런데 얘가 운영을 하면 오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염을 제거하는 비용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한계 비용이라는 건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져서 사회에 돌아다님에 따라 배출한 오염까지 제거하는 비용이 들어간 거야. 이게 한 5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사회적 한계 비용은 1,500만 원인 거야. 그런데 이 A라는 회사 개인적으로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아까 공장 폐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A라는 회사 입장에서 봐보면 야, 이거 1,500만 원 원래 들어야 되거든. 근데 1,000만 원만 들고 한 대 만들어도 되네? 그러면 원래 만들어야 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더 많이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더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설명했다. 잘못 설명했다. 여기서 잠깐 그거는 요기를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이게 오염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오염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외부 불경제야. 그러니까 요거는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되죠. 뭐 괜찮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요렇게 된 건 요걸 얘기한 거야. 요걸. 자, 요거 얘기를 바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오염 문제 때문에 제가 오염으로 풀었기 때문에 외부 불경제인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A라는 회사의 한계 비용은 1,000만 원이에요. 그 한 대 추가로 만들 때. 근데 사회적으로는 1,500만 원이 들죠. 오염 비용까지 제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1,500만 원이 들어. 원래 1,500만 원짜리 차예요. 근데 1,000만 원만 들고 만들잖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과잉이라는 말이야. 여기는 내가 남 좋은 일 시키네. 그러니까 원래 쓸어야 될 횟수보다 적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적게. 제가 지금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부 경제에서는 얘를 기준점으로 놨고요. 생산은 똑같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외부 불경제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놨어요. 중요한 건 이걸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결론은 여러분은 요 하나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각각에 대해서 천천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 드릴 필요가 있긴 하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요거는 부호가 반대로 되죠. 여기 외부 경제에서는 여기도 편익이 부호가 반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간 거를 해놓은 거를 명확하면 나머지 상대적인 거는 반대 방향으로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외부 경제에서 편익 측면을 봅니다. 남 좋은 일만 시켜. 편익이니까 긍정이잖아요. 외부 경제. 사회적인 게 편익이 커야 돼. 남 좋은 일만 시켜. 그러니까 과소. 이러나 저러나 과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적게 만드니까 딱 알맞게 만들어져요. 사회 우생은 무조건 줄어들어요. 어떤 경우에도 외부 효과가 있으면 시장 실패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회복지 잉여는 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 적게 만드니까 아이고 10번 쓰셔야 되는데 5번밖에 안 쓰셨네요. 5번 더 쓰시면 보조금을 주면 돼. 이건 정부가 요럴 때는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 실패가 일어났죠. 과소가. 그래서 후생 감소했잖아요. 그럴 때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개입해서 야, 이거는 사회적 편익이 크니까 하시면 돈 드릴게요. 돈 드릴게요. 보조금 지급으로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반대로 외부 불경제는 이거 오염 비용을, 여기 오염 비용 있잖아요. 사회적 한계 비용이 더 크죠. 지금 부동화가 똑같아요. 비용이 더 큰 거예요. 여기는 편익이 더 큰 거고 사회적 편익,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라는데 완벽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과잉 만들어내니까 이제 더 만들면 세금을 부과할 거야. 환경세겠지. 그러면 줄이겠지. 이제 많이 안 만들고.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중간에 살짝 실수를 했지만 뛰어난 응용 환경 적응성에 의해서 이제 해결을 했어요. 요거 풀기 전에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제 요겁니다. 외부 경제 이러면 뭐 이제 긍정적인 플러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한계 편익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더 커요. 사적 한계 편익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요거를 비용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요걸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죠. 요렇게 바꾸시면 돼요. 여기 한계 비용으로 바꾸면. 이건 굳이 알 필요 없어. 그러면 요렇게 될 경우에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소비된단 말이에요. 요거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자, 이제 외부 불경제를 한번 봐보죠. 불경제는 마이너스를 주는 거죠. 이때는 생산을 먼저 생각하세요. 사회적 한계 생산. 이 부등호는 똑같아요. 제가 이걸 먼저 사회적인 게 더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적 한계 생산. 한계 비용. 생산이 아니라 비용이죠. 편익은 반대로 가면 되죠. 반대로 편익은 얘만 생각하세요. 이럴 때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니까 얘가 사적에서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사적으로. 그러니까 사적으로 봤을 때 내 편익이 작아? 그러면 안 할래? 이렇게 되니까 보조금 줘서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거고, 사적으로 비용이 더 적네? 그럼 더 많이 만들어야지 과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적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산량을 줄이는 거죠. 나머지 편익이라 그러면 외부 불경에서 반대. 자, 그럼 요렇게 이제 요런 걸 풀 줄 알면 명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이제 외부 경제, 이제 긍정이에요.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 적게, 이거 맞는 말이죠. 적게 만드는 거야.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조금 줘야 돼요. 더 많이 만들게. 외부 불경제 나쁜 거죠. 이렇게 조세 부과로. 그렇죠. 왜? 과잉 생산하게 되거든. 조세 부과로. 오케이, 이것도 맞죠. 자, 외부 경제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긍정이에요. 플러스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적 한계 편익보다 작다가 아니지 크다. 그렇죠. 편익이 크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지. 외부 불경제는 시장 실패의 외부 경제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고 외부 불경제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외부자가 붙었다. 그럼 무조건 시장 실패야. 시장이란다. 시방이 아니고 시장 실패야.
외부 효과 들어가면 그죠?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 됩니다.